이것만 들으면 내가 투표한 11명이 소녀들이 될 수 있을까?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롱 와일드. 네, 드디어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네. 자기 인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네. 저는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고요. 네, 저는 TV평론가 김선영입니다. 예, 저는 아직 감기 몸살이 다 안 나은 이승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승환 씨가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빠져서 네. 두 명이서 김선영 씨랑 저랑 네. 둘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물 마실 시간도 없었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요 대목에서 성대모사 같은 거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없어. 맞아요. 아니 역사적 비극을 다룬 영화 두 편을 다루면서 두 분은 그렇게 네. 진지하게 녹음해놓고서 나보고 뭘 성대모사를 해요? 거기서 그 일본인 순사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필수죠. 일본 뭐. 내가 이론을 못하는데 못하니까 더 재밌는 네. 거지. 잘하면 재미가 없지. 네. 네, 어쨌든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뭐 퀄리티는 평소 때보다 뭐 더 올라갔다고 보는데 읽어보세요. 네, 어쨌든 복귀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체로 네. 이제 셋이서 하게 아직 됐습니다. 몸 컨디션이 완전하진 않아요. 오늘도. 그러네요. 네. 예.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일단 사지 육신을 놀려서 녹음실까지 올 수 있으면 녹음을 해야죠. 그렇죠. 예, 이미 그 중년인 우리보다 그래도 조금 어린 이승환 평론가가 좀 받쳐줘야죠. 예. 자, 일단 뭐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네.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다뤘던 거에 대해서 우리 뭐 마무리가 된다든지 좀 AS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치인트 아 시원하게 망하고 네. 있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막 예, 망했어요.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드라마는 망하면서 끝났는데 네.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 조율이 안 돼서 네. 거의 응팔에 이어서 제2의 그 좀 시끄러운 그 종영 이후에 더 시끄러워진 그런 드라마고 저희가 그 초반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을 때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평범한 로맨스 드라마처럼 삼각관계처럼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삼각관계도 넘어서 주인공이 거의 실종 상태에 이른 예, 뭐 네. 일단 주연 배우가 스스로 화가 났다라는 거를 SNS에 올렸을 정도고 네. 원작자가 어떤 분노를 표현할 정도였으면 네. 사실 알만하죠. 네, 그래서 로맨 스릴러였는데 뭔가 주인공 실종 미스터리처럼 마무리된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어서요. 뭔가 좀 억지로 삼각 로맨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네, 백인호와의 그 분량을 늘리면서 좀 원래 약간 네. 그 유정의 어떤 심리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네. 그런 거를 어디서 어떻게 부딪히고 또 거기서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거에서 좀 치중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 치중이. 굉장히 아쉬운 게 이미 이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미 진행이 된 원작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제 100% 사전 제작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오히려 사전 제작 때문에 또 망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완성도를 담보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데에서 사람들이 좀 더 뭐 의문도 품고 있고 분노를 표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 어떤 삼각관계에서 비중을 조정을 하느라 이미 찍어놓은 유정의 분량이 그 한두 장면이면 모르겠는데 대거 사라지는 사태도 있었고 네, 그 뭐 과정에 원작에서 대해서, 유정이 담당했어야 할 에피소드를 이제 삼각관계 한 축을 이루는 뭐 백인호가 그 에피소드를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원작 그러니까 드라마 시청자들은 그냥 그런 디테일을 모르니까 아니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왜 남자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의문을 표하게 되는데 원작 팬들의 경우에는 어느 에피소드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것까지 다 꿰고 있으니까 더더욱 분노를 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원작을 드라마와 작품들을 얘기할 때 원작을 꼭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컷 바이 컷, 씬 바이 씬 혹은 줄거리를 고스란히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원작의 주된 정신이라고 하는 테마를 완전히 뭐 다 뒤틀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걸 만들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원작자인 순기 작가가 네.
아직 웹툰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결론이 여기에 드라마를 통해서 미리 알려지면은 뭐 일종의 스포일러가 되니까 자기 원작과 좀 다르게 드라마는 좀 다르게 만들기로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드라마의 결말을 원작자한테 전해주질 않은 거죠. 알아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엔 원작자와의 소통도 없었고 나중에 원작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기가 대충 구상한 결말과 네. 드라마의 결말이 약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지 이걸 좀 다르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시청자하고도 소통을 안 하는 네. 상황에서 원작자도 생각이 났겠냐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진이 뒤늦게 사과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윤정 PD의 연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장점이라는 거는 그 한순간에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로맨틱하고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출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러티브를 잡아내는 그런 연출이나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인트에서 그런 장단점이 오히려 너무나 뚜렷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잘 나가다 막판에는 거의요 그 백인하 씨의 좀 너무 정신 거의 뭐 정상을 벗어난 듯한 네. 과한 행동이 터져 나오면서 나중에는 뭐 치즈 인더 금사월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뭐 막장 홍철이 드라마로 갑자기 뭐 네. 교통사고로 당한다든지 막장 드라마의 필수 정신병원에 정리인. 갇히고 네. 아 굉장히 참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망칠 수가 없게끔 또 그 주연 배우인 김고은 씨가 네. 정말 원작 팬들이 홍서를 사랑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조금의 이해도 없었다라는 거를 인터뷰에서 드러내 버렸어요. 아 그런가요? 약간 그 자기가 봤을 초반에는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원작의 홍서는 너무 밋밋하고 특징이 없었는데 자기는 여주인공은 무조건 가련하고 이제 좀 그 보호해주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게 본인의 인터뷰였어요. 이게 자기 왜곡된 인터뷰였죠. 게 아니라 네네. 아 되게 그 요즘에 여성 시청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주인공의 특징을 요즘엔 그렇게 뭐 보호받아야 할 수용적이고 가련한 여주인공을 같은 여성 시청자도 원하지 않죠. 그 홍설은 그런 여주인공 캐릭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 통찰력 이런 게 있어서 좋아했던 건데 오해 소지가 있는 주연 배우들의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이네요. 예, 이건 우리가 다뤘던 TVN 드라마 3편 중에 지금 2편이 좀 결말이 흐지부지한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니, 은팔 같은 경우는 그 마무리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네. 중간에 복선을 회수하거나 어떤 떡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했지. 뭐 마무리 자체는 뭐 괜찮다고 봐요 저는. 지금 남은 건 시그널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희 작가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찬양에 맞지 않지만은 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뒷심 부족인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그널은 잘 되리라고 그렇죠. 좀, 예. 좀 희망을 갖고 지금 나온 드라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뚝심을 유지하고 있는 드라마고요. 예, 오늘도 또 의도치 않게 TVN과 같은 계열사의 채널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루게 됐어요. 네. 프로듀스 101 네. 이거 101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게요. 저도 프로듀스 그냥 101. 101이라고 읽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건 저 TV를 보니까. HOT를 하시라고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그런 적은 그럼? 없어요. 엑소를 EXO. 네. 그렇죠. 네. EXID를 뭐 엑시드 막 이렇게 뭐 시버러버 이런 네. 거죠. 시버러버는 좀 맥락이 다르지 않나요? 네. 진행하시죠. 어찌됐건.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101이라는 게 어떠한 학개론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학 개론도 해외 수출될 때 이제 아키텍처 101이라고 이제 수출이 됐는데 네. 그래서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면은 그 처음으로 그룹을 프로듀스하는 거에 대한 개론이란 뜻이기도 하고 101명의 걸그룹 지망생이 참여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초반만 해도 그냥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겠어라는 의구심을 자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의 이제 배틀이 본격화되면서 네. 이게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더니 콘텐츠 화제성 지수에서 그 무도를 네.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뭐 엄청난 화제입니다. 이게 욕도 많이 먹지만 네.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네. 뭐든 다 프로듀스 101.
다음 날 방송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초든 간에 네. 욕설이건 뭐 욕하건 아니면 뭐 좋아하건 칭찬이건 네. 다 이거 가지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엠넷이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쌓아놨던 모든 어그로 전문군의 노하우가 정말 가장 축적된 프로그램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예. 싶어요. 그 굉장히 첫 화부터 그 딱 볼 때부터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세트 구조라거나 그렇죠. 되게 작정하고 우리는 작정하고 이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취지 하에 너무나 그냥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그 냉혹한 세계 안에 소녀들을 던져놓는 세트에서부터 이미 그게 딱 드러났는데요. 갈수록 더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이제 첫 번째에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소녀들을 이제 A부터 F까지. 네. 좀 작정하고 노골적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잉여사롱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저였으면 아마 이거를 아예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악플도 관심이고 화제니까 차라리 무플로 일관하고 싶은데 너무 문제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네.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정확하게는 이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기획사 오디션만 통과를 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뭐 데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뭐 조건이 몇 년을 있었네, 뭐 G소울이 몇 년을 있었네, 뭐 데뷔를 몇 년을 기다렸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연습생 생활을 거친단 말이죠. 그리고 데뷔를 하더라도 이게 뜰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굉장히 잔혹한 현실인데 연습생들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여 줌으로써 투표를 받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11명을 걸그룹을 만들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프로젝트. 기획형, 그러니까 네. 프로젝트 걸그룹을 만들어서 네. 활동을 시킨다라는 네. 게 프로듀스 101의 기본 개요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따로 없고 오로지 시청자 투표로만 뭐 국민 프로듀서라고 네, 네, 국민 표현을 프로듀서. 하는데 정말 그 표현 자체부터 굉장히 오글거리는데요. 뭐 뭐든지 다 국민 붙이는 거 좋아해요. 뭐 그렇죠. 국민 오디션이라든지 뭐 슈스케는 네, 대국민 네. 뭐 투표 맨날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말 그 MC가 김성주가 아니다 뿐이지 너무나 슈스케의 그 논란 올해 축적된 그 논란 악말 편집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왔고 사실 이제 슈스케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네.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약발이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렇죠.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간 거 아니냐, 생명력을 다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상황에서 또 다른 변형 오디션 프로그램을 들고 와갖고 또 화제를 막 엄청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아이돌이란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그 명칭 하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예계의 서바이벌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축소된 그런 신분이 바로 아이돌 연습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추려서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독해지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욕하면서도 투표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그 중에 나의 최애가 생기면은 쟤는 데뷔를 해야 될 텐데 화면 속에 있는 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단 아마추어들, 그러니까 슈스케처럼 아마추어들 중에서 실력자를 가르는 것 또는 이제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처럼 기성 가수들이 이제 기존의 명곡들을 뭐 재해석해서 부르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 준 연예인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듬어진, 그러니까 완전한 원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기획사의 연습생 시절을 거치면서 기본기를 좀 닦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를 보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네. 다들 하는 얘기가 재밌다.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폐해도 있고 안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인 건 알겠는데 재밌다. 어쩔 거냐 재밌는 걸.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화제가 사그라드는데 이게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재밌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사실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전에도 있었고요. 네. 그 뭐 슈스케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가 참여하는 뭐 나는 가수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물론 비판도 받고 네. 또 장점도 부각되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이 프로그램만 엄청난 포화를 받는단 말이죠, 비판에.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사실 둘 다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조건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경쟁 그 서열 구도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대로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대 세트. 예. 세트에서부터 이제 그 뭐 한우 등급 나누듯이 네. 이제 계급화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게 그 편집 방향하고도 또 일치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처음부터 뭐 물론 SM이나 YG 같은 초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뭐 JYP라든지 뭐 젤리피쉬, 큐브 이런 소속사의 연습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편집이 좀 더 비중 있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공정성 문제는 또 논외로 그렇죠. 하고, 예. 그건 좀 이따 다시 따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뭐 등급을 나누는 거 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과 등급을 나누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오디션 그렇죠. 프로그램? 서열이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포장하려는 네. 이거는 선의의 경쟁이고 아름다운 경쟁이고 뭐 탈락이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뭐 실패다라는 거를 애써 포장하려는 그래도 노력이 적어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여가 장치마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 또 다른 문제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장르를 가진 사람들이 맞붙는 종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로지 한국형 K-팝 걸그룹을 네. 뽑는 딱 이 장르에만 특화되어 있는 경쟁이라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스케가 어떤 드라마성을 점점 강조를 하면서 인기를 잃었던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소울 보컬과 뭐 밴드 음악을 하는 사람과 뭐 그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붙었는데 이 중에 누가 뭐 더 이전 단계에 자신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승복을 한다라거나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딱 한 좁은 필드 안에서만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가 쇼미더머니에서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걸그룹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걸그룹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이 다 너무 좀 저열한 것들이 많죠. 걸그룹은 그 귀여우면서도 섹시해야 되면서도 너무 쉬워 보여서는 안 되면서도 그러면서 너무 까다로워 보이면 안 되고 청순해 보이면서도 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소비자에게 굉장히 순종하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살짝 도발하는 맛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인 채로 자기 음악을 해서 어떤 자기인 채로 붙어 보는 걸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슈퍼스타 K라거나 K-팝 스타와 같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그룹을 소비하고 네. 그런 걸그룹들이 사실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기를 끄는 요인을 극대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죠. 애초에 프로듀서 101을 이제 비판하고자 한다면은 네. 우리가 또 그런 걸그룹을 좋아하고 소비하는 내지는 그런 걸그룹들을 만들어낸 시스템 자체도 함께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건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축적되어 왔던 그런 그 서열을 노골화하는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예능계 방송가에서 아이돌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최근에는 이게 거의 착취하다시피 특히 이 프로그램하고 이제
저희가 잠깐 그 언급을 했었던 본분 금메달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본분 금메달. 많이 비교가 네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가 아이돌을 굉장히 저열하게 소비하는 방식의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좀 다층적인 그런 문제로 읽힐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좀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걸그룹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기획사의 물밑에서는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그 안에서도 또 나름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만 수면 위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걸 오히려 밖으로 내보임으로써 차라리 그게 안 보이고 그 밑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냐라고 변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걸 양지에 내놓는다. 우리는 그대로 공개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공정성의 문제. 네. 결국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갑일 수밖에 없는 거는 편집권을 틀어지고 있는 방송사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전개 내용에도 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정성 만약에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시스템이 또 괜찮은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 아니 근데 일단 어떤가요? 어떤 그 경쟁을 해서 네. 실력파를 뽑는다라는 거는 룰만 공정하다면 그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 네. 프로듀서 101도 만약에 좀 네. 물론 너무 정달하게 한 것도 있지만 네.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뭐 등급을 그렇게 좀 너무 비인간적으로 나누지 말고 네. 그렇죠. 인간적으로 포장해서 가령 뭐 101명 중에 뭐 나름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실력자들을 뽑아서 걸그룹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네. 우리 한국 아이돌을 어떤 네. 소비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로까지 이거는 막장 예능이다라는 그런 논란까지는 불거지지 않았겠죠. 저는 룰이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프로그램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찬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네. 거죠, 우리 다 네. 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 오디션 장사라는 게 결국에는 드라마를 파는 장사거든요. 이게 음악을 파는 장사는 아니에요. 음악을 팔 것 같았으면 훨씬 더 음악을 잘하는 그러니까 숙련된 뮤지션들에 집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쇼죠, 쇼. 결국 드라마를 파는 장사고 쇼를 파는 장사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데뷔를 하고 싶고 그 기회가 너무 절박하다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저지르는 그 연습생 신분에서 범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실수라거나 오류 같은 것들이 전국에 다 까발려질 것이고 심지어 그 맥락을 내가 내 좋을 때를 편집해서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는 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인간적인 터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제작진이 자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라 그건 또 공정성의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룰이란 그런 것도 이제 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조금 그래도 오디션 중에서 그나마 좀 독성이 덜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K-팝 스타를 많이 다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물론 경쟁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주로 나이 어린 참가자들이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그 3명도 좀 멘토의 역할을 겸하고 있고 출연자들의 어떤 성장 이런 거에 중점을 둔 어떤 쇼의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자극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쇼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미덕 이런 것도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미덕마저도 없고 어떤 도끼만 남은 프로그램이고 중간에 한 프로그램 그 출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 무대를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서 이렇게 탈락을 등수로 정하냐. 이거 슈스케보다 더 심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그 엠넷이 계속 그 좀 축적해왔던 그런 경쟁구도 서열구도 이런 것들을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이거를 고민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11명을 출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탈락자, 이 패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이 오디션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네. 어딜 가든 뭐 입사 시험을 칠 때도 그런 식이고, 그렇죠. 뭐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뭐 여러 군데 공개를 한다거나 해서 본인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뭐 붙은 사람만 이제 아직 그 가령 입사 시험에 가고 탈락자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공개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여기서 물론 걸그룹 내 이제 기획사 내 오디션도 그렇겠죠. 그 내에서 하는 것도 공개가 되진 않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탈락자가 바로 결정되고, 그게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더 본인의 어떤 충격이나 아픔도 더 크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또 탈락의 원인에 대해서 그 여기에는 이제 심사위원이 따로 없고 그렇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제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노력, 연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탈락의 결과가 얘는 얘보다 의욕이 덜한 것, 열정이 덜한 것, 이런 식으로 탈락의 원인, 결과를 이제 이미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룰의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의욕도 덜하고, 뭐 생존자보다는 뭐 노력도 덜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진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탈락자들이 진짜 뭐 말하자면 그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네.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하자면 분명히 불공정한 요소도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그냥 탈락자들은 다 이래서 부족한 루저로 그냥 약간 낙인 찍는 듯한 네.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자, 이 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요. 네. 결국은 프로듀스 101을 비판하는 그 포인트들이 네. 거대하게 우리나라 이제 가요 시스템, 특히 아이돌 시스템과 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뭐 그전부터 항상 아이돌 시스템 문제다. 사실 물론 아이돌 중에도 몇몇 좋은 뭐 음악들도 나오고, 뭐 아티스트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아이돌 기획사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뭐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본질과도 맞지 않고 그렇죠. 비인간적이고요. 굉장히 뭔가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게 되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네. 상품으로서 내놓는 게 아이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작부터 아이돌의 그 탄생 과정부터 우리가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말 뿌리 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런 아이돌 시장이 정말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뭐 불공정 계약의 문제, 또 뭐 방송사와 기획사의 어떤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온갖 병폐 같은 거를 다 보여주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쇼와 열정의 드라마라고 포장을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를 비밀로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까지 뭐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의도치 않게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엠넷과 그 기획사와 그 연습생 간의 계약서가 또 유출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엠넷 내부에서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많았죠. 뭐 편집권에 대해서 토를 할 수 없게 한다라거나, 뭐 어떤 참가자 개인이든 참가자의 가족이든 기획사든 간에 SNS 상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로 나는 너희를 내 멋대로 할 테지만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토달지 마라는 요지의 계약서여서 출연료도 0원이었다고. 빵원. 네. 그러니까 뭐 네. 약간 거의 뭐 노예 계약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정말 노예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수많은 또 기획사들은 이 기회라도 어디냐 하면서 약간 좀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다 참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연습생들의 절박함 자체가 사실은 기획사의 그런 어떤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런 생존 경쟁의 현실을 말해주는데요. 기획사도 너무 많아요. 정말요. 지금 아이돌들이 뭐 하나 뜨면은 대박이 나니까 뭐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정말 뭐 군소 기획사 이름도 처음 듣고
저기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저기 될까 싶을 정도의 네. 그런 저 홍대 앞에 인디 레이블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네. 그런 기획사에서도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뭐 알릴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방송사 뭐 거대 방송사와 꾸준히 거래를 해오지 않고서는 뚫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이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획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걸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 들어가서도 그런 기획사는 사실 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아무래도 좀 대중들에게 네. 인지도가 있는 네. 그런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들이 조금이라도 조명을 그러니까 더 받죠. 예, 그 사실 선공개된 그 테마송 오리지널 테마송이죠. 네. 그 핑미 네, 네. 뮤직비디오도 네. 보면은 네. 이게 101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다 잡아준다라기보다는 정말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 노래 러닝타임 안에서 그거를 다 잡는 게 불가능하고 일단 네. 그냥 제일 공평한 거는 모자이크로 해갖고 101명이 나다나다 해갖고 카메라 쭉 한 번씩 확대로 이렇게 파바박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멤버당 한 뭐 2초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불가능한데 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뭐 일본 전설인지 이게 로만스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일본에 무슨 뭐 부처님과 108번네 뭐 이런 걸그룹이 있다고 일본 들어서 부처니까 108번네요. 108명의 멤버를 지금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그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물량 공세를 쏟아붓는 건데 뭐 일단은 물량 공세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어딘가 이 중에 하나쯤은 네 취향이 있겠지라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적나라하게 편애에 의해서 좀 조명을 그렇죠.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멤버들이 가려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냉정히 살펴보면은 일단 당연히 이 프로그램 자체로 시청률을 올리고 이런 것도 화제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11명의 걸그룹을 출범시켜서 그 11명 걸그룹을 최대한 많은 인기와 돈을 모으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돈을 벌 만한 그 11명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참가자는 돈 안 될 것 같아. 별로 화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노래를 제 아무리 잘하고 뭐 해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완전 그 자기네들 마음이죠 뭐. 그거 그렇죠. 만드는 실력파를 카메라가 비춰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거. 국민 프로듀서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은 들러리고 그냥 말하자면 우리 내부자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백윤식 씨가 하는 얘기가 국민들은 다 개돼지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 적응해도 네. 엠넷이 지금 카메라 해놓고 다 하면 우린 거기 놀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칠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오랜 시간 연습생 생활을 했었고 실제로 2번이나 데뷔를 했었던 허찬미 씨 같은 경우는 편집 과정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아서 아직까지 생존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죠. 사실 실력 테스트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되게 격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걸 생각했을 때 엠넷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멤버들을 데리고 어떤 멤버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집중하는데 소모해버리고 어떤 멤버는 얘를 데리고 음원 장사하기 좋겠다 싶은 멤버들을 올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엠넷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11명을 구성할 때 사실 걸그룹 만들 때 그 공식이 있잖아요. 네. 메인 보컬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죠. 춤 잘 추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씹덕 담당이라고 해서 그리고 덕후몰이 멤버. 귀엽고 네. 좀 편한 푸근한 인상을 주는 사람, 네. 개그하는 사람 이런 게 다 있어요 캐릭터들이. 그러면은 그 분명히 11명에서도 나름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멤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니까 뭐 PD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내정자는 없다. 그리고 그 일단 멤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조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뭐 개개인의 또 홍보 영상, 비하인드 영상 이런 것들을 따로 얘기를 그러니까 올려놓는다라는데 그거를 일반 국민 프로듀서라고 지칭되는 일반 시청자들이 그걸 언제 찾아가서 그걸 다 보고 그렇죠. 있냐고요. 일단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자주 비춰주는 멤버 위주로 우리 역시 인지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순위가 일단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본 멤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송사에서 이름을 외우고 있는 멤버들은 주로 어찌됐건 샷을 많이 받은 출연자의 이름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뭐 국민 프로듀서, 공정한 경쟁 이런 걸 내걸지 말고요.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걸그룹 11명짜리 걸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대박 내보겠다라고 솔직히 그거까지 다 까발리고 하면 차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딱 헝거 게임이거든요. 근데 헝거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 파nem이 다 이제 형제로 하나가 되는 행사라고 포장을 하는 것처럼 사실 엠넷도 그렇게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힙합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그걸 1도 안 믿는 것처럼 이것도 어차피 너나 나는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한 오만이 서려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렇지. 다 안다. 우리 같은 공범자다. 그렇지.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이런. 그렇다고 내가 네. 팬티를 내리는 걸 보고 싶진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질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거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 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쇼를 한번 본 이상 응원하게 되는 멤버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당연히 또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죠. 또 불쌍하고 막 가령 그럴수록 더 극한 상황일수록 네. 더 가련해지고 거기 자기가 응원하는 그렇죠. 소녀가 네. 더 막 지켜주고 싶고 사같이 뭔가 좀 길티 플레저 진짜 뭔가 그렇죠. 즐기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고 야, 이 온 국민을 다 약간 네, 공범으로 네. 만드는 거죠. 네. 사실은 그 공모자로 만드는 건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좀 마음 아파지는 지점은 이제 응원을 하는 그 멤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등수로 올라가기를 그렇죠. 막 응원하면서도 거죠. 또 한편으로 조명을 받지 못해서 탈락한 그 멤버들이 이제 하는 말 이게 실력이 아니라 인지도 싸움인 것 같다. 또 우리는 흑수저다 이런 네. 표현 금수저, 흑수저. 예. 그러니까 뭐 대형 기획사 내지는 이런 데 출신이나 네. 아니 또 카메라샵 많이 받는 게 또 여기서 금수저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뭐 연예계 현실 자체가 이러니까 뭐 이미 한국 음악 시장에서 그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가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포화 상태니까 뭐 그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CJ ENM 정도의 거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쯤 되면은 현실이 이러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이 있다라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꿈과 희망을 판다면서 이게 인지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프로듀스 101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좀 비슷한 형태의 소년 보이그룹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당연하죠. 이게 네. 또 잘 될 테고 남자 버전 분명히 많을 텐데 이거보다 더 나는 더 빵 터질 거라고. 남자 버전은 훨씬 더 야심이 커요. 예. 이미 상설 공연장도 지어놨고요. 이거는 거대 관광 프로젝트랑도 네. 연관이 돼 있어서요. 이제 아시아권에 그렇죠. 투표도 이제 거의 뭐 아시아 전 세계를 향해서 열고. 네, 그러니까 뭐 이 프로듀스 101이 뭐 국민 걸그룹을 육성한다 이런 취지라면 그 소년 24는 처음부터 한류 스타 네. 그룹을 의도를 하고 월드 있어요. 보이그룹을 네. 이야기했다. K-팝 그 어떤 보이밴드를 만들겠다는 게 네. 목적이고. 그래서 그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엠넷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안정적인 출연료 지급인데 이건 네.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사람은 어느 프로그램이든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 못 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디 고용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가발전이니까. 우리가 자영업자지 우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미 기본기가 갈고 닦여진 연습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체계를 금방 잡아주면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기존의 그 아마추어 서바이벌 오디션보다 훨씬 더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무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무대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동안의 각
어찌됐건 그 소속 기획사에서 육성돼 왔던 그 결과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무보수로 뭐 자기네들은 뭐 그래도 뭐 전문 트레이너를 이렇게 또 제공을 인지도 있는 뭐 트레이너를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또 혜택들을 내세우겠지만 네. 어찌됐건 다른 데서 그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기본기를 닦아온 그 준 프로들을 정말 싼값에 무보수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좀 시혜적인 입장만 강조를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전 또 불만이죠. 트레이너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심사위원 뭐 점수는 이제 시청자 투표로 이렇게 결정하지만 네. 거기서 뭐 트레이너 막 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 이 중에 좀 약간 어이없는 경우도 발견했어요, 제가. 네. 이 중에 배윤정 씨라고 네. 그 댄스 트레이너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독설도 많이 하고 네, 이 쇼의 정체성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해놓고 하고. 네. 근데 이분이 어떤 기획사 대표더라고요, 또. 아 그런가요? 야마 하칙스라는 야마엔 하칙스인가요? 아 거기 소속 연습생도 나오지 않았나요? 있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이 네. 그 소속사 대표인데 아. 거기 연습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연습생이 그렇게 뭐 사실 존재감이 두드러지거나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처음 탈락된 40명 안엔 그 40명 그 선에선 통과해서 한 50매디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뭐 그 소속사 대표가 그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데 그 연습생이 참가한다는 것 자체도 도대체 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뭐 공정하니 많이 최소한의 이런 잣대도 안 만들어 놓고 네. 막 하는 것이냐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트레이너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너가 어떤 등급을 매기고 얘는 노력을 해 안 해라는 멘트를 하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판단의 준거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악질이고 진짜 진짜 이렇게 제가 쌍욕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을 프로듀서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수만 씨는 SM의 대표 프로듀서로서 자기가 기획한 그룹이 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마지막까지. 네, 이거 책상을 쾅쾅 치는 기세인데 예, 제가 지금 한 10번 치는 거 그러게요. 어쩌던 거냐 이러면서 지금 책상을 광광 울었다. 이러면서 지금 어쩌자는 거지 이러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SM에서 데뷔를 했다고 잘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뭐 보컬 트레이너로든 그렇죠. 안무가로든 뭐로든 어쨌건 간에 계속 그거를 책임을 져주고 하다못해 다른 뭐 컨셉을 또 만들어가지고 데뷔를 또 더 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거나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자기가 프로듀서한 그룹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건데 이거는 모두가 국민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트레이너들이 뭐 물론 모든 트레이너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이야기하신 배윤정 씨 같은 경우는 심한 말을 마치 네. 이게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평가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독설하고 막말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너 참 싸다. 너 네. 이게 뭐 이런 식의 그게 그렇죠. 그걸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뭔가 실제로 트레이너라면은 이러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야지. 네. 너 참 싸구나 이러고 그냥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말아버리는. 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네. 싶어요. 일단 그동안 그 엠넷의 음악 서바이벌뿐만이 아니라 뭐 도스코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런웨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항상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엠넷 그 CJ 측에서는 어떤 노이즈 마케팅으로 삼았으면 삼았지 뭐 크게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그 이후의 태도에서 신경 쓴다 이런 거는 좀 진지한 자세를 내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없앴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막말을 할 수 있는 막말하고 환경을 책임지지도 만들어지는 않고.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그게 너희들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 트레이닝해주는 과정이야라는 어떤 그런 선의의 탈까지 뒤집어 쓴 거죠. 그리고 무슨 첫 회부터 이렇게 말은 심하게 하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언니라면서 뭐 이미 첫 회부터 캐릭터를 딱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공식 츤데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대로 말 뱉어놓고 뒤에 가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는 그건 뭐 쉬운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카메라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적어도 이제 그때 당시에 본인의 감정보다 적어도 그 출연자의 뭐 틀의 인어라면 기술적인 부족함을 자신이 보완을 해주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거기서 뭐 말도 안 된다, 개판이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말만 그냥 말로 상처를 주는 것만 부각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들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트레이너의 지금 캐릭터, 이 배역이 저는 이 가학자의 어떤 배역을 부여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끊임없이 이제 소녀들을 괴롭히고 네.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 묘한 즐기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이런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렇죠. 자꾸 심지어는 울리고, 몰래카메라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렇죠. 그리고 몰카로 뭐 인성이니 의린이 본다라는데 아니 3천만 원을 물어줄 돈이 있으면 왜 연습생으로 있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콜라 쏟은 거 뭐 치우는 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그 카메라 그 망가뜨려 놓고 막 자기가 어떻게 막 그 선의로 이렇게 했다가 엄청난 그 3천만 원 물어내라 그러면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 다 울잖아요. 다 울어. 그러니까. 그 운 걸 보고 그걸 막 즐기면서 낄낄대면서 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슈의 어떤 경박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본문군배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몰래카메라로 그 본분이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이제 가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걸 문제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태도가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는. 그 적어도 이분들 그러니까 소녀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기쁨을 느끼려면은 트레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에 그 보컬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일단 기본적으로 막말이 구비가 돼 있는 그런 트레이너들은 그런 기술적인 지도도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걸그룹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본분, 미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뭔가 인성과 네. 뭐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근데 소녀다움 네.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연예계 쪽에서 글을 쓰고 취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네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연예계에서 막 성공을 해서 오래 버티고 그랬으면 지금 연예계 되게 재미없었을걸요? 그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 뛰어난 예술가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인성까지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뭐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이 되기 전에 인성을 먼저 갖춰야 그렇죠. 되고 너는 인성 때문에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실력을 평가받는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가요계 시스템이 네. 실력은 중요하지 않고 실력은 어차피 기계로 다 커버가 되고 얼굴은 성형술로 뚫어 고치면 되니까 인성 무조건 와서 거기에 인사 열심히 하고 네. 저 PD나 뭐 어디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고 참고 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미덕이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순치하는 네. 것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네. 그 가백에 어쨌든 을은 순응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굴러가고 이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가 다른 뭐 무한도전 이런 거보다도 네. 콘텐츠 지수인가요? 뭐 네, 그게 그게 더 높고요. 높게 나오고 네. 복면가왕보다 높게 나와서 네. 지금 온 방송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러다가 지상파에서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봐 이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전례가 있었죠. 네, 일단 그렇죠. 위대한 탄생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피해를 입는 거는 힘없는 기획사들과 그 안에 소속된 연습생들이거든요. 네. 지금 그 얼마 전에 나온 기사만 해도 벌써부터 지상파 예능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획사들의 그렇죠. 입장에 대해서 기사가 네. 나오더라고요. 가령 뭐 일단 CJ에서 이렇게 잘 나가면은 지상파 PD들이 일단
위에서 깨지겠죠. 그거는 못 만들었어. 그걸 이제 그쪽 그 프로그램과 거기에 관련된 출연자들과 이쪽이 다 화살을 돌려갖고 네. 아니 슈스케 출신 우승자들 한때 저 지상파에 출연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나온 얘기가 이거 11명 뽑아봐야 지상파에서 분명히 안 받아준다. 출연 못한다. 그럼 뭐 그 CJ 계열만 출연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11위 안에 드는 것보다 한 12위쯤 하는 게 제일 좋다. 12위쯤 해갖고 어디 뭐 데뷔해서 여기저기 네. 다 나오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도 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탈락을 안 했는데 이미 뭐 다른 그룹에서 데뷔를 해버린 멤버가 그렇죠. 네. 있는데 그런 멤버도 있고. 팬들이 그래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진창을 안 굴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명이 되어서 어차피 지상파도 못 나갈 거라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데뷔를 하면은 그 YMC 네. 그게 매니지먼트 회사. 예, 그게 이제 태진아 씨 아드님께서 네, 하시는 네. 회사죠. 그게 웰메이드 예당 소유로 넘어갔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한부로 이 프로젝트 팀을 돌린다라는데 이게 성공적이어야 사실 이 사람들 11명이 스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11명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가서 다시 팀을 짜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그거 뭐죠 슈퍼스타 K2에서 강승윤이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YG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기까지 또 한 번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야 됐고 그러고 나서도 데뷔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또 오디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오디션을 다 돈 참가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슈스케 출신도 많고 네. K-팝 출신도 많고 그러니까 이미 그 바닥이 그 바닥이라는 거죠.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이라는 건데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진짜. 사실 그런 테스트 과정 이런 거를 뭐 입사 시험이든 뭐 대학 가는 거든 뭐든 한번 겪어보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걸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그 초반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왜 각 기획사마다 우리 기획사에서는 뭐를 가르치고 뭐를 배웁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뭐 일어라거나 뭐 춤이라거나 뭐를 배웠다는데 요새는 보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 게 자살 예방 교육을 교육받았다는 네. 걸 자랑을 네. 한단 말이죠. 멘탈 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워낙 연예계가 힘든 곳이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 좋지만은 마치 그것이 이제 우리 맨더터리인 기획사 되게 것처럼 좋은 데다 예.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동네라는 네. 거를 되게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참 이 뭐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네. 그 폐해들이 폐 덩어리죠 사실. 예. 좀 뭐. 슬퍼지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네.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콘텐츠 지수 1위를 할 정도로 네. 화제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게 조사한 걸 보니까 음. 조사 결과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10대들이 긍정적이 61.5%, 부정적이 38.5%예요. 근데 또 정작 또 본인이나 아니면 또 뭐 자녀한테 여기 출연을 시킨다든지 네가 출연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사실 뭐 거의 10대 출연 안 한다. 66%, 65%막 이렇고 뭐 어른들도 자녀들 이제 출연시키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걸 알지만 재밌다 자기는.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즐겨보고 프로듀스 101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다. 응원하는 그 멤버도 있고. 근데 그래서 딸내미 혹시 나중에 여기 출연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뭉대를 뿐지도 나야지. 아니 그런 발언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편집해 주십시오 이 발언. 아니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양가적인 거예요.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아 근데 그런 발언이 나가야 좀 자극적이고 잘 팔리지 않을까? CJ를 욕하면서 닮아가는군요. 원래 욕하면서 남는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양가적인 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저 사람이 어떤 나와 같은 사회를 사는 동료 시민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힘듦은 제 힘듦인 거고 내 힘듦을 잊게 해주면은 땡큐인 건데 내가 저기에 갈 이유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점점 화면 안에 있는 저희와 나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같은 사람이라는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프로듀스 101의 그 무한 경쟁 시스템이 네. 우리 사회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나 지금 뭐 이 경쟁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 뭐 지금 취업하려고 대학 가려고 아니면 반에서 뭐 10대들은 공부 안 해서 하는데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다 회사 들어가서도 또 진급하려고 뭐 살아남으려고 다 힘든 무한 경쟁 안에서 힘들어하면서 이걸 보면서 나보단 더한 상황이네 저기는. 내가 쟤네들보단 낫구나라고 위안을 얻으면서 보는 건지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뭐 저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10대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60% 넘는다고 하셨는데 되게 우울한 것이 어떤 그 찰나적인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 즐거움이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점점 아이들을 키울 때 그걸 가르치는 것도 안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전 좀 하게 됐거든요. 즐겁게 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즐거울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쟁 구도가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계속 생기고 특히나 여자아이들끼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학원물 같은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은 그런 게 있죠. 배틀이 있고 그 안에서 뭐 우정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성별이 뭐 다르고 뭐 나이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나이대에 있는 그것도 다들 예쁜 비슷한 연령대 여자아이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어떤 그런 갈등 구조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시트콤 본다, 약간 순풍산부인과 보는 기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재미는 있지만은 이 재미가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뭐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 웃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아마 제가 제일 강경한 것 같은데 이 방 안에서 좀 저는 좀 그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전통적으로 저 역사 아주 오래전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마 시대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예, 이런 것도 이제 연상이 되고요. 최근에 또 이제 그 이종 격투기 같은 것도 이게 참 뭐 스포츠냐 아니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네. 것이냐. 이런 것과도 난 연결된다고 봐요. 이렇게 무한 경쟁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나는 어차피 저 링에 안 올라갈 거니까 저 콜로세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싸우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팔짱 끼고 즐기고 약간 그런 심리도 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하게 어떻게 보면 동참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틀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면 치열할수록 더 몰입을 해서 몰입도는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우리가 좀 이입하기 쉬운 굉장히 좀 순수한 나이대에 그 어린 젊은 여성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한편으로는 이게 가학이면서 가학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들을 뭔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과도 굉장히 좀 네. 양가적인 그런 네. 느낌을 들게 만드는 약간 네. 한쪽으로는 가학적인 성향과 한쪽으로는 네. 또 선의의 어떤 그들을 보호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싶은 그렇죠.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막 무수 엉키면서 네. 그러니까 보면서 적어도 그런 딜레마라도 생기면 네.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를 느끼면서 이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인식을 하고 소녀들에 대한 응원은 응원대로 하면 우리가 뭐 이미 완성된 걸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잖아요. 그들을 응원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방송사에서 그들이 대중문화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이들은 데뷔도 하기 전부터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응원하게 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생겼어요? 최애 멤버라고 하죠. 저는 뭐 네. 사실 응원하는 멤버는 생기지 않았는데요. 아까 여기 몇 명 써오신 거 주목할 만한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김세정 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10명이 다 응원하더라고. 그렇죠. 진짜. 예. 다들 하는 얘기가
프로그램 저거 이상한 것 같지만 김세정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모든 걸 다 갖췄어 쟤는. 뭐. 그래서 갓세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진흙탕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 건질 만한 유일한 그 미덕들이 이제 소녀들의 어떤 네. 그 뭐 아름다움이라면은 그 안에서 가장 중앙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이제 김세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이들의 호감을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나는 이런 조합, 나는 이런 조합, 이런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조합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교집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정중앙에는 이제 김세정 씨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너무 탄탄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탄탄한 사람이 왜 지금까지 데뷔를 못하고 여기 나온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미 그런 룰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어. 이 프로그램 밖에서도 어. 훨씬 더. 그 김세정 씨가 소속된 그 젤리피쉬 젤리피쉬. 출신 연습생들이 네. 전부 다 실력파고 네. 이제 좀 비주얼도 갖추고 네. 그런 좀 덕후머리 할 만한 네. 그런 그야말로 완전체이더라고요. 정말 그 오히려 데뷔한 걸그룹들보다 훨씬 더 조합이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눈에 띄는 멤버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뭐 10위 안에 젤리피쉬 연습생들이 한 3명인가? 네, 3명이나 있어요. 11명 있는데 안에. 또 젤리피쉬는 한편으로는 또 CJ ENM의 어떤 투자를 받은 약간 계열사 같은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분명히 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의도적으로 네. 뭐 저 분명히 저 카메라로 더 많이 비추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없진 네, 않겠죠. 그런 것도 예.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네. 결코 그런 데 네. 자유로울 수 없고요. 뭐 11명이 진짜 뭐 잘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로 뽑힌다 해도 네. 그 반면에 그 분명히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만큼 얘를 저만큼 비춰줬으면은 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미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네.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 저는 일단 허찬미 씨는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오랫동안 했고 실력도 출중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을 뭐 응원하기 위해 다음 회차를 보고 투표를 하느냐 저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앞으로 프로듀스 101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봤고 저는 이 이후에는 무풀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예 정을 안 주려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디서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CJENM에서 그 최근에 선보였던 예능들 중에 그 배우학교라는 예능하고 이거가 사실 굉장히 그 대립항이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게 네네. 한쪽에서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쇼가 아니고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게 일이니까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너는 왜 연기를 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정말 가혹하니만치 몰아붙여서 진심을 듣고 싶고 근원을 물어보는 왜 너는 이 일을 하고 싶니라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안 묻는 질문을 그렇죠. 스승으로서 던지는 박신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으면서 정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착취하고 방출하고 하는 거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하긴 해요. 너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니? 근데 거기서 끌어내는 그 요구하는 답은 전혀 배우학교와는 다른 방향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학교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아 인 건데 여기서 네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프로듀서가 너를 선택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 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냥 결과를 보여줘 이거예요. 장근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와서 이제 특강이라고 그렇죠. 나는 저 돈을 벌려고 시작했어 연예계 활동을.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절실한 거 뭐 있니? 뭐 이러면서 뭐든 절실하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회가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칭찬을 하자면은 네. 장근석 캐스팅만큼은 정말 완벽해요. 장근석. 그렇지 우리 장근석 얘기를 안 했네. 어쩌면 이렇게 이 쇼의 나르시즘적이고 네. 어떤 자기기만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인간의 형태를 구현해낸 것 같은 이 근장의 정체. 지금 바깥에서 이제 유지영 PD가 빵 터졌는데 아무튼 저는 어떤
그 장근석이 정말 이렇게 이 소녀들을 앞에 놓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하고 한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연습생도 이게 그 참가를 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나는 이렇게 절박함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장근석 저 성대모사 한번. 제가 지금 코가 막혀서 안 돼요. 네, 넘어가시고요. 코가 막혀서 오히려 아쉽네. 더 가깝지 않나요? 아니에요. 넘어가시고요. 자꾸 저를 아니 내가 빠져서 저기 완성도보다 높은 방송이 그치.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되고 싶니?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장근석이 너무 초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쇼에서 정말 이 MC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쇼의 정체성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장근석 씨가 이제 진행할 때 그 앞에 네. 보면은 서 있는 자세도 남달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말 MC들이 남달라요. 예. 이제 약간 대략 정자세 내지는 약간 겸손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일단 짝다리 짚는데 굉장히 스탠스가 넓어요. 어깨보다 더 넓게 다리를 벌리고 짝다리를 딱 짚고 상체를 뒤로 살짝 제끼면서 네.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자신감, 자부심이 네. 그냥 그 포스에서 딱 느껴져요. 그 진짜. 아시아 프린스라는 게 네. 그게 결코 뭐 어. 조롱하거나 네. 이런 의미에서 지어진 닉네임이 아니고요. 네. 정말로 아시아 프린스더라고요. 진성 아시아 프린스. 이름도 이제 별명도 장 대표로 이제 네. 지칭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시안 프린스라고 이야기하는 캐릭터는 한국에 딱 두 명 있거든요. 네. 저기 그 이광수 씨하고 장근석 씨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라거나 농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만큼 자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J가 문화를 제일 잘하고 꿈과 희망을 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굉장히 그 꿈과 희망의 그 납치 협박 그 인질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문화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냐라는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때까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학교처럼 그런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CJ ENM 중역부터 시작해가지고 PD나 작가들까지 다 같이 좀 저는 이분들이 다 할 수만 있으면 이분들은 업계에서 추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방출은 네. 제작진에게. 그러니까 탈락시켜야 될 것은 소녀들이 아니라 네. 제작진이다. 네. 하지만 역시 ESC 팀장이셔가지고 헤드라인을 잘 뽑으셔. 제작진 탈락입니다. 하지만 높아져가는 네. 화제성과 우리 국민들 소녀들만 인질로 잡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볼모로 내가 보기엔 같이 제작진들은 다음에 다 승진하고 보너스 네. 받고 이럴 것 같아. 끝나고 그렇죠. 나면. 포상휴가 갈 거예요. 포상휴가. 그 잘 보내주잖아요. 네. CJ에서. 이 프로그램이 열광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얼마나 큰 도덕적인 의미를 두고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 그 출연하는 그 소녀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비난과 비판 지점이 이 소녀들 그렇다고 거기에 참여하는 소녀들의 어떤 꿈과 열정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그렇죠. 걸 좀 인식을 할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열정이 왜 네. 하필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거냐라는 거죠. 또 그러한 꿈과 열정이 순수하게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 왜곡되고 이제 그 문화 권력에 의해서 이게 얼마든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것도 미덕으로 꼽는 이들 중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기획사의 저 진주 같은 연습생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느냐. 가령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핑미 무대에서 센터를 섰던 최유정 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소속사가? 판타지오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알고 봤더니 거기에도 꽤 유명한 하정우라든지 그런 배우들이 네. 소속된 그런 그렇죠. 기획사던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논란의 참가자이기도 한데 뭐 김소혜 같은 출연자 같은 경우 레드라인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획사에 있는 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좀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 어떤 원석들 그러니까 연습생들을 이제 좀 발견하는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편집은 물론 불공평하지만 네. 그런 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제 미덕으로 얘기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면들도 또 없지 않아 있죠. 다들 한숨 마시고 있어. 한숨 마시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회를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회? 아 우리 사회. 우리 사회를 바꾸는. 난 사회자 장근석을 바꾸자는 거잖아. 아니, 제가 장근석 씨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 잘한 게 장근석 씨를 한 거라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논란의 프로그램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초반부터 너무 넘사벽에 이미 1등이 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가자가 일찍부터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너무나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정.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더 그러니까 터져나오지 않는 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팬을 그러니까 여러 잣대를 놓고 이제 출연자들의 누가 1등이네 뭐 2등이네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더 극심한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너무나 넘사벽의 실력과 모든 거를 갖춘 이제 완전체인 김세정 씨의 존재가 그 논란을 굉장히 평화의 전장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프로그램은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김세정 양의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이제 뭔가가 쏠려 버리면은 그 큰 어떤 이슈 때문에 다른 자잘한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단 일찌감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승자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승자다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101명의 이 소녀 참가자들이 수혜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맹점을 비켜갈 수 있는 제작진이 사실은 수혜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중간 반환점을 지났죠. 이게 네. 11회까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6회를 녹화하고 있는 했고요. 시점에서 그렇죠. 네. 세 번째 평가 과정에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4월 정도면 이제 그 11명의 걸그룹이 구성이 되고 4월 1일. 네. 그 이후에 또 그 걸그룹이 또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도 바로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데뷔를 해서 그 이후에 과연 뭐 지상파에 출연할 수 있을 것인지 지상파가 과연 출연을 시킬까요? 아니면 또 그 걸그룹이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네.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점도 되게 잔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약 10개월 동안 그 YMC 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유지되면서 단물 딱 빨아먹기 최적의 시기 동안 네.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속보이는 짓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가면은 뭐 그 뒷 얘기는 뭐 한때 오디션을 통해서 화제가 됐었던 출연자들의 결과를 저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뭐 끝까지 그 화제를 이어나가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출연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시한부 프로젝트라는 10개월이란 기간도 굉장히 좀 잔인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소모되는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잖아요. 이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걸그룹 내지는 연습생들도 다 사람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네. 여기에 출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그 기획사 연습생들 거기서 결국 데뷔도 못하고 그렇죠. 뭐 나이 먹고 약간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이 사실은 거의 뭐 루저처럼 확 떨어져 버리는 격이 돼 버리거든요. 한번 데뷔라도 해서 그 안에 승부를 보지도 못하고 그 뭐 거기서 연습생 시절로 한 십몇 년 있으면은 다른 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런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뒤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진짜. 근데 이미 이제는 이 시장을 창조경제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 판이 커져버렸어요. 아이돌 시스템이 결코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좀 그렇죠. 비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느 가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지고 흥미 떨어지고 그렇죠. 다시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2의 한류로 번지면서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네. 진화하고 변형하면서 이게 참 어, 자본주의가 이렇게 천박하게 가다가는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수정해서 네. 진화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적나라한 속성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품이 아이돌이라는 상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형 기획사에서도 사실은 연습생들을 다 책임져주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연습생들에게 해줬던 레슨비를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 회사가 지금은 SM 정도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말인즉슨 그러면 훈련시키는 동안 어떤 뭐 일원이 중국어니 영어니 뭐 뭐니 했던 것들을 나중에 다 버는 수익에서 다 이제 공제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탄탄한 자본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약속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성이라거나 시스템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체크를 해야겠지만은 뭐 정말 창조 경제로서 K-팝을 뭐 새로운 동력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럴수록 더더욱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되게 아슬아슬한 시스템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리스크가 큰 산업을 뭐 한국의 새로운 뭐 문화 산업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지만 저희가 이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 그리고 이슈가 반영하고 있는 우리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병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냥 뭐 단순하게 다 떠나서 뭐 재밌는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재미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쇼인데 정말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또 그러니까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의 뭐 열정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는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뭐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좀 약간 호소라도 하고 싶은 거죠. 뭐 즐겁게 보고 재밌게 보되 그 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좀 대국민 호소라도 하고 싶네요, 사실. 더 큰 문제점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 이슈 대국민 하나가. 호소문 한번 저 낭독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시 낭독한 것처럼. 진화가 배경음악 준비가 안 돼서요. 네. 책상을 광광 치시면서 네. 제가 응원하고 있는 멤버가 그 11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제가 준비한 선언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나중에 어쨌든 이 끝까지 보면서 뭔가 이 문제적 현상을 또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 나중에 또 AS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자, 이제 지금까지 방송 들으셨나요? 들으신 잉사족 분들 이제 3명의 이제 출연자들에게 투표를 해서 우리도 ABC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갖고 왜 우리끼리 승리를 해야 돼? 왜? 지금 늘 자신이 꼭지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김세정 같은 존재.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제가 대신해서. 저는 딱히 죄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굉장히 좀 등산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등산은 안 한 것 같고 약간 백분 토론 분위기가 예. 된 듯한. 네, 좀 의견 그래도 이제 좀 비판의 방향을 일치했던 것 같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나는 건 마무리는 책상을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책상 2번 치면서. 네, 그러죠. 자, 네. 자, 하나, 둘, 셋.